지읒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흉터를 만들려고 자해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왜 지읒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흉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심리가 뭔데? 일단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왜 잊지 않으려고 흉터를 만들어? 왜? 보통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잊으려고 노력을 하지 잊지 않으려고 흉터 만들진 않거든요. 한국 법이나 문화 같은 것 때문에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의 삶에 만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상기시키려고 흉터를 남겨요. 근데 내가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관점이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럼 이러면 나는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의 삶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하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왔고 한국이 편하죠. 다른 나라가. 근데 다른 나라 가면 편할까요? 거기선 또 다른 고통이 있을 텐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 가야 되는 거랑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 흉터를 남긴다는 그 원인과 결과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자 해가지고 긋는 거예요. 보통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자해를 하잖아요. 왜 미국 가자라고 흉터를 남기는 게 너무 좀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데?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삶이 편하니까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겪은 일들을 잊지 않고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흉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않으려고. 근데 글라디님, 일단 대충 파악은 했는데 병원 가셔야 하고요. 자해나 정신적인 질환은 의사 면허가 없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 의견이 주관적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법이나 문화 같은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저거면 미국이랑 미국은 한국의 법 문화랑 뭐가 차별점이 있는데 한국의 법 문화에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일단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성인 돼서 일단 과잉방어로 합의금 총 550만 원 냈고 한국인들이 중요시하는 예의범절이나 제가 대학교에서 본 공동체 문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의 예의범절 단체 문화.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알았어요, 글라디님. 저도 당신이랑 비슷한 사람 고민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중에 일단은요 이건 알겠어. 한국 법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가고 싶은 마음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이 과잉 방어 합의금 550만 원 있잖아요. 일단 자해 과잉 방어 합의금 550만 원 이거는 뭐
당신의 목표가 뭐든 무슨 동기에서 하든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병원 가서 상담받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가서 상담 1순위. 당신 같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과잉 방어나 자해를 하지 않아요. 글라디님. 이거는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 1차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병원을 가라. 이거고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점. 한국의 예의범절, 단체 문화. 이거 납득하. 그래, 한국 예의범절 좀 중시해야 되고, 존댓말, 반말 문화가 있고, 우더른을 좀 예의 있게 대해야 되고, 단체 문화, 술자리, 이런 것도 많고, 이건 알겠는데, 근데 글라디님이 모르는 점이, 이게 해외에도 없을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글라디님. 어떻게 해서라든 정당방위로 됐을걸요? 아니에요. 이거는 합의금이 550만 원이나 나올 정도의 그거는요. 다른 나라 가서도 똑같아요. 글라디님. 이게 아무리 한국 법이 뭐 허술하다 뭐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그쪽 경찰 검찰의 판단으로 550만 원급의 합의금을 줘야 되는 그런 범죄인 거는 다른 나라 가서 똑같아요. 이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똑같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해외에도 없을까? 예의 범절을 중시해야 되는 문화? 단체 문화? 당신이 어느 미국에 가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거기도 단체 문화 있을 거 있고 예의 범절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만큼 주는 건데 그 합의금을 부르는 값이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잖아요, 글라디님. 예를 들어 그냥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아래의 합의금으로 보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합의를 할 때. 근데 폭행이 들어가면 300, 500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 합의금 550에 당신이 납득을 하고 이거에 합의를 하게 된 거면 이 과잉 방어라는 범죄가 좀 당신이 봐도 수위가 높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550만 원? 왜 굳이 익명인데 나한테 정당화를 해야 돼? 상대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해 과잉 방어 이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판단돼서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합의금이 피해자랑 뭐 합의를 그 돈을 결정하는 거더라도 내가 볼 땐 그래요. 아무튼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다 있어요. 막말이긴 해요.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아, 다니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글라디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앨게요. 이건 지우고. 아무튼 제가 글라디님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을 안 좋아하거든요. 도망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 당신이 한국이 싫으면 미국으로 떠나도 돼. 하지만 이 한국이 예의범절 단체 문화가 불만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해외에도 무조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개인주의적 문화가 뿌리 내린 나라여도 당신이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면 공당 예의 범절과 단체 문화는 작게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외 가는 거 좋거든? 그리고 해외 가가지고 당신의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 케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이유면 나는 비추할 거예요. 이 이유로 미국을 가고 싶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가서 또 실망할 거잖아. 가서 또 실망하면 또 다른 나라로 가게요? 당신은 좀
다른 동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한국 법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가고 싶은 거면 다른 이유를 찾고 미국에 가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가 미국에 있으면 저는 그건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저는 그 글라디님의 채팅에서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를 이미 인터넷 같은 매체로 본 걸로 이데아라고 판단을, 결론을 내려놨어요. 물론 목표를 가지는 건 좋은데 왜 미국을 자꾸 그 한국과 다른 정말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동기면 안 돼. 당신이 미국 가도 만약에 문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서 안 돼요. 왜냐? 미국은 더 님이 살기 힘들 테니까. 지금 애초부터 미국은 그 언어가 한국보다 훨씬 안 통하고 음식도 지금까지는 한식을 먹고 살았고 그랬는데 거기선 더 힘들겠지 무조건.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당신 한국 문화도 힘들어하는데 총도 합법이고 대마초나 그런 것도 합법이고 보면 상당히 자유로워 보여요. 총이 합법이고 대마초가 합법이어도 거기에 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거와 연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글라디님. 총이 합법인 건 자신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글라디님. 그리고 총이 합법이면 어떡하게. 뭐, 불안정한 상황일 때 자기 방어로 쏘려고?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만 하지? 왜 자꾸 그 잔인한 고어 영화들에서 나올 법한 그런 거에 약간 감명 받은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난 되게 그거 안 좋다 보는데. 인생은 영화가 아니에요, 글라디님. 그런 생각으로 미국 갈 거면 나는 한국이 당신이 덜 정신적으로 힘들 거라고 나는 확신할게요. 내 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총 있었으면 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자꾸 생각하냐고. 그런 마인드, 그런 동기로 가는 거면 가지 마세요. 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이상적인 걸 미국으로 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가서 죽어치기 100% 당할 거예요? 글라디님? 당신의 동기가 안 좋아요, 지금. 미국 가려는 이유가. 그리고 한국에서니까 그 정신과 다니는 비용을 되게 싸게 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병원비 테러 그거 당하면 와, 한국 가고 싶다 또 생각 들 텐데? 이런 걸 생각해야지. 주거침입 당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떡해요. 제 말이 안 와닿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글라디님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준 거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오케이 그럼 정신과 담당이한테 자해한 거랑 그런 거 말하는 걸로 하고 미국 가는 건 말씀 들어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미국은 가야 되겠네요. 그니까 글라디님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 당신 보고 지금 미국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미국 가고 싶은 동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동기가 한국의 법 문화가 마음에 안 들고 거기 거기서는 총기가 합법이니 뭐 자기의 방어를 더 해도 납득이 그 나라에선 납득을 해줄 거다. 그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들을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야. 당신이 미국 가서 어떻게 열심히 살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동기로 가야지. 이런 그 동기,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동기로 가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약간 일상적인 걸 생각해봐요. 미국은 병원비도 존나 비싸. 당신이 지금 정신과를 갈 수 있는 것만큼 정신과를 자주 다니지 못할 거예요. 진짜 비싸니까. 의료비 비싸지. 말 안 통하지. 한국보다 음식 안 맞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는 진짜 어떤 이유로 가고 싶나. 난 거기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야지. 당신이 말한 이유들로 가면 진짜 더 힘들 거예요. 이건 확신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갈 거예요. 30대 때 갈 거예요. 그리고 초딩 때 외국에 살면서 미국 국제학교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니 준비 철저히 하는 거 좋다. 좋은데 당신이 저한테 가야 하는 그 이유들을 나열했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30대 때 갈 때 그 마인드를 다 버렸으면 좋겠어. 그 이유들을 싹 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했고. 당신이 겪은 일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는 건 좋네요. 네, 글라디님은 좀 힘든 일이, 거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해를 하시고, 뭐, 과잉 방어를 하다가 합의금을 냈던 경험, 뭐, 학창시절, 단체생활 등등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해를 하는 이유가 한국에서의 삶이 편하니까 그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자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부분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족을 붙인 거예요. 내 의견이 주관적일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자해를 하는 걸 의사한테 밝히지 않은 건 가셔서 밝히셔야 돼요. 의사는 당신한테 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밝혀야, 자해하는 사실 그런 거를 밝혀야 의사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글라디님. 저한테만 저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는 건 좋다. 뭐 한국에서 힘든 일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에 가시는 거 오케이, 가셔도 되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당신이 한국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예의범절 단체 문화, 이게 해외에도 없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개인주의적 문화가 뿌리친 나라여도 거기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하면 응당 예의범절과 단체 문화는 작게라도 어딜 가나 있어요. 심지어 한국과 비교해서 님은 한국인이니까 음식도, 언어도, 뭐 의료비 같은 것도 안 맞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 이 신체적인 힘듦에서 오는 그 힘듦이 있는데 너무 이데아로 만들어놨어, 미국을. 그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거기를, 아니 국제학교는 다니셨다 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음식이나 언어는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해요. 음식이나 언어는 네이티브처럼 하실 수 있어요?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음식이 잘 맞다 하더라도 그 당신이 치킨이랑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치킨을 더 좋아해? 치킨 먹다가 라면 먹으면 아, 치킨 먹고 싶다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아무리 미국에 있는 음식이나 언어가 좋아도. 그리고 한국어를 좀 더 편해 하시잖아요. 굳이 고른다면. 내가 당신이 네이티브처럼 말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랑 영어를 비교하면 한국어를 좀 더 잘하시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0.1이라도 힘든 건 있을 거예요. 한국인이니까. 너무 국제학교 경험이랑 매체로 본 걸로, 이거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향수가 오기 때문에 미화됐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땐 학생이었잖아. 사회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매체에서만 본 걸로, 플러스 매체에서만 본 걸로 이데아로 너무 정해놨어. 그래서 미국 가는 거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동기가 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30대 때 달라진 채로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거는 좀 잊고 새 삶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글라디님.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말했거든요. 나는 당신의 고민을 들었을 때 이런 의견이다 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에 가는 걸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과거가 있는 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들어주는 맛이 나죠. 저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고 나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좀 시각을 바꿔봐요. 미국에 가는 그 이유를 꼭 바꿨으면 좋겠어. 꼭 이거는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실. 미국에 가는 이유를 바꿔봐요. 그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라디님.